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화재 랩 제28강 FDS 모델링 2로 해서 이번에는 화재 시뮬레이션의 중요사항과 모델링 프로세스 한번 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사항이란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키워드로서 알고 있어야 될 내용과 또 지난번에 모델링 1에 이어서 이번에 모델링 전 과정을 한번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화재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꼭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27강 존 모델을 이용한 최성기 씨의 구획화재 성장 예측에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구획화재 성장 단계, 연료지배 화재, 환기지배 화재 여러분 기억나죠? 그리고 구획화재의 온도 예측, 그 다음에 열분해 가스 예측식, 환기 속도, 그리고 중성대 예측식. 자, 중성대 예측, 연기의 유동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와 중성대 이 두 가지만 알게 되면 다 풀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중성대 예측식, 그리고 연소 속도, 환기 지병 화재, 연료 지병 화재, 또 간헐 표면적 개수와의 관련성. 자, A 루트 H, 환기 인자, T분의 A 루트 H, 온도 인자.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거 여러분 잘 기억나줘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 지속 시간도 공부했죠. TD는 MB분의 가연물량, TD는 0.1 A 루트 H분의 W, 혹은 6 A 루트 H분의 W. 분노로 나타내는지 수로 나타내는지에 따라. 그리고 발열 속도, 일반적으로는 열 방출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연료지배 화재일 때의 발열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환기지배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자, 요 내용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복사 열전달 개수, 대리 열전달 개수. 자, 이것을 종합한 종합 열전달 개수.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겠지만 이제 시리오 열전달 개수, 메카프리 시리오 열전달 개수. 매우 중요한 식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간이한 방법으로 온도 성장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인명안전 기준과 FDS 전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과정은 그런 점에서 FDS라고 하는 CFD 모델을 중요사항, 키워드, 그리고 모델링하는 전 과정을 해보는 거니까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꼭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강의 목적으로 해서 우선 FDS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입력 패러미터와 출력 데이터. 입력 패러미터는 무엇을 변수로 하고 있는가, 또 출력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배방정식, 우리가 질량 보존과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는 지배방정 전부 다 한번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해석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지금은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앞으로 올해는 FDS를 가지고 우리가 존 모델과 CFD 모델 가지고 할 예정이니까 하나하나 해나갈 거니까 여러분 올해 2025년도는 특히 이제 3학년 학생들은 FDS와 존 모델과 CFD 모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능적인 것이 아니죠. FDS라고 하는 것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 결정 방법. 그리고 이제 이 FDS 결과를 우리가 4학년 때 성능 설계에서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인명안전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참고하기로 하겠지만 이 인명안전 기준과 모델링 프로세스 2를 통하여 지난번에 했던 공간 모델링에 이어서 화원 설정과 결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자, 이 내용이 전반적인 FDS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모델링 프로세스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고급, 중급, 고급 과정도 여러분이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FDS에서 나오는 키워드, 여러분, 이것이 FDS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화재 시 연류동과 물질 수송 등을 해석하는 수치 유체 역학 CFD 모델이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럼 누가 개발했는가? 니스트의 BFRL, 미국 표준과학연구원의 건축 화재 시험실에서 케빈 맥그라탄이 팀장으로 있는 약 20여명의 연구원들이 있는 등이 개발한, 자, 맥그라탄이라는 이름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최초 버전은 2000년도 2월에 무료로 오픈폼으로 전부 배포가 되었습니다. 자, 솔버인 FDS와 후처리 소프트웨어 스모크 뷰로 SMV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에는 파이로심이라고 하는 전처리기도 있지만 여러분 전처리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일단은 FDS, 본연의 FDS를 가지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직 여러분이 이제 LES, DNS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LES, 앞으로 난류 개선 방법, 측료 난류 있죠? 난류 개선 방법은 LES, 라지 에디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해서 스마그린스키의 모델을 의해서 난류를 표현한다. 자, LES 스마그린스키의 모델을, 그럼 모델이 무엇인지, 자, 이것도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죠. 자, 그렇지만 우선은 키워드, FDS라는 것은 CFD 모델로서 LES 스마그린스키의 모델로 난류를 해석하는 시뮬레이션이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중요한 내용들은 전부 테크니컬, 여러분 유저 가이드 보고 있지만 테크니컬 레퍼런스 가이드도 제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재 성상과 위험성 평가, 그리고 소방 방제, 건축 방어 설계에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아주 그런 시뮬레이션이죠. 자, 셀 센터라든지 노드, 베이스, 셀. 자, 우리 존 모델에서는 크게 한 전층을 존으로 바라봤지만 이제 이것을 굉장히 잘게 나눈 셀로 바라보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것들 그리드, 격자, 그리고 노드, 격자와 격자가 만나는 점, 셀을 한 면, 페이스, 또 그다음에 셀, 그다음에 엣지, 셀 센터 등등의 여러 용어들이 있으니까 이 용어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입력 패러미터는 다양하게 있지만 우선 입력 격자로서 해석 격자, 주변 환경, 구획 형상, 물질의 특성. 자, 여러분 물질 특성, 열 전도율, 비열, 밀도, 두께. 자, 요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덱스입니다. 또 연소 특성, 발열 독도와 연료 조성물 CHON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그리고 출력을 무엇을 할 것인가 등에 관해서 입력 패러미터, 변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출력 물리량은 온도, 밀도, 속도, 압력, 화학 중의 농도, 온도, 총 발열 독도 등등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 패러미터는 무엇이고 출력 데이터는 무엇이 가능한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입력 패러미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등장하겠죠. 자,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등장했죠. 지배방정식, 존 모델의 지배방정식. 자, 여기서 질량 보존,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됐는가, 특히 점성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는가,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가.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26강에서. 자, 그래서 지배 방정식은 무엇인가.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놔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 방법. 자, 유체학 모델에서는 자, 연료동의 기본 방정식이 있죠. 자, 화재에서 발생하는 저속의 유동, 저마하스 근사, 고속의 안전징입니다. 그래서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식의
물질의 수성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자, 근사적으로 해석한다 이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 그리고 해석 알고리즘은 2차의 정확도를 갖는 양적 예측자 수정법, 익스플리트, 음적 임플리트, 프로젝터, 임플리트 스킴, 익스플리트 스킴, 양해법, 음해법 공부했죠.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해석 알고리즘은 무엇을 쓴다. 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예측자 수정법이란 것은 예측하는 단계 예측자와 개선시키는 단계 수정자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유체역학을 해석 수치적으로 해석해주는 과정을 갖게 된다.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시뮬레이션이다 해서 만능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절대 만능적이 아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당시에 한계점이 있었던 얘기죠. 자, 유체역학 모델에서 자, LES 스마그론스키 모델. 자, 이것은 뭐냐면 격자 사이즈 이하의 작은 스케일의 난류 성분만을 모델화한다. 그럼 더 작은 거, 너무 작은 것다든지 그런 건 모델링해서 그냥 넣어주는 어떤 그런 보완하는 형태로 아주 해준다 이거죠. 아주 작은 까지 전부 계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LES 스마고린스키 모델, LES 스마고린스키 모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또 공부할 때가 옵니다. 올해 중엔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FDS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우리가 파헤쳐야 되니까요. 자, FDS, LES 스마고린스키 모델로 난류를 해석한다. 자, 벽면상에서는 벽법칙에 따라 열 전달의 경험식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계산한다. 자, 계산 용량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격자를 미세하게 배치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벽면 근처에서는. 그래서 대용량 해석에 실용성이 높은 벽법칙 조건을 사용한다. 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소 모델에서는 연료와 산소의 반응, 갑자기 발생하는,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단일 화학 반응으로 취급하여 CHON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기 바라면 CHON 요 원소로 모든 것들을 화학 양론적으로 나타낸다. 이 중에 V는 각각의 화학 양론계다. 자, CHON 산소와의 반응을 취급한다. 연소 모델. 자, 혼합 분율, 믹스처 분율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이런 키워드만큼은 여러분 연소 모델 그러면 CHON, 화학 양론계, 혼합 분율 모델 이런 키워드만큼은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것과 키워드를 알고 있는 거. 자, 그거 이제 나중에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그 다음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재에서 발열 속도, 열 방출력 불리죠. 히트 릴리즈 레이트. 발열 속도는 연료와 산소의 농도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 존널에서 공부했던 거죠. 연료지병 화재, 환기지병 화재. 그거에 따라 발열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공부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도에 따라 결정된다. 자, 혼합 분율 모델에서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단일 화학 반응으로 가정을 하나, 또 국소 소염이라든지 CO 생성 등을 고려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 알고리즘이 준비되어 있다. 자,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기 바랍니다. 가연가스의 발생 속도. 자, 이건 우리 지난번에 존모델에서 전부 계산했던 사례가 있었죠. 국소 소염이 없는 경우에 젤라를 기준으로 입력 패러미터가 주어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존 모델을 먼저 사전에 익혀놓게 되면
필드 모델에서도 어떤 형태로 가는지 그게 눈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존 모델에서는, 물론 존 모델도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존 모델의 개념을 통하여 직접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직접 계산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나중에 그게 시뮬레이션 됐을 때, 또 그 다음에 CFD에서 시뮬레이션 됐을 때 그 관계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있어야 나중에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력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엔지니어로서 거의 기능 역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복사 모델.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복사 수송 방정식을 유한 최적법을 통해, 유한 최적법이라고 하는 볼륨 메서드, 피니트 볼륨 메서드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FVM. 자, 유한 최적법이란 것은 운동량과 질량에 대한 보존 법칙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적분형으로 나타내서 기초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 이산화시키는 방법, 혹은 계산 영역을 셀로 분할하여 각 셀에 대하여 적분 형태로 쓰여진 방정식을 차분법, 우리가 공부했던 차분법으로 해석하는 방법. 자, 이런 형태로 우린 여러분 일단은 유한 최적법을 이해하고 있고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우리가 공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키워드, FDS에서는 어떠한 메커니즘, 어떠한 알고리즘, 어떠한 모델들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계점으로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물체 표면은 일정한 복사를 설정하고 이상적인 각도를 100개 정도로 제한하여 계산 부하를, 너무 많은 걸 하게 되면 계산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니까 계산에 대한 용량, 부하를 저감시키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거죠. 자, 회색 모델 이외에도 광대형 모델도 적용할 수 있는 복사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복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복사 모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 부하를 저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체 모델. 그럼 복사를 받은 거라든지 열 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모델화되고 있는지 보게 되면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이 사용됩니다. 1차원 열전도 방정식. 이산화에는 2차 정밀도. 자, 테일러 급수에서 2차 정밀도밖에 가지 않는다 이거죠. 시간 증분에는 크랭크 니콜슨법. 자, 여러분, 크랭크 니콜슨법 기억이 납니까? 2학년 때 공부한 내용이죠. 크랭크 니콜슨법. 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대류 연료석과 복사 연료석을 경계 조건으로 해서 열전도 계산을 진행한다. 자, 고체의 복사 열전달, 대류 열전달. 그래서 종합 열전달을 계산한다 이거죠. 종합 열전달을 계산해서 열전도 계산을 진행한다. 이것도 우리가 존 모델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어떤 평면형 이외에도 원통 좌표계, 자, 둥근 좌표계죠. 자, 이런 둥근 건축물 같은 경우 둥근 것도 많이 있으니까 둥근 것들에 대한 열전도 방정식을 해석하는 옵션도 제공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해주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10강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수치 해석. 그 중에 수치 미분, 전진 차분법, 후진 차분법, 중앙 차분법 보게 되면 일반 미분식을 차분식으로, 다시 말하자면 예전에 평균 변화율 같은 형태로 바꿔서 다시 이산화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는지 뒤에서부터 하는지 중간을 취하는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양해법이라고 했죠. 양해법. 전진차분법. 양해법.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10강 꼭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크랭크 니콜슨 방법.
자, 열도는 이변방정의 우변을 두 가지의 시간. 자, 현재와 다음 시간에서의 값의 산술점 평균으로서 2분의 1 알파, 2분의 1 알파. 자, 평균적 산술적 평균. 자, 델타 t분의 tij 플러스 1 마이너스 tij는 2분의 1 알파. 열악성계수죠. 자, 이렇게 차분하는 방법을 크랭크-니콜슨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10강에 등장했죠. 그리고 우리가 존 모델에서는 뉴턴법과 가우스 뉴턴법을 이용해서 한 공간이 하나일 때는 뉴턴법을 사용하지만 공간이 다양하게 많을 때 가우스 뉴턴법을 해서 야코비안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풀었었죠. 자, 이걸 종합해 보게 되면 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메시 분할하고 또 연립방정식 풀고 해를 풀어가는 차분화하는 과정. 자, 이런 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차후에 FDS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다시 여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표를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10강의 자료, 야코비안이 등장하는 이 10강 자료 꼭 여러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FDS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낮은 마하스다. 그래서 폭발과 같은 음속에 가까운 연료도 현상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어렵다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또 좌표 노드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좌표 쪽에 일치하지 하지 않는 복잡한 형상들, 특히 막 원형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밀도는 많이 떨어진다 이거죠. 자, 건축물들 상당히 복잡한 형상들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잘 또 이 모델링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 제1차 가연물, 소위 이제 화원이죠. 화원과 제2차 가연물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넣지 않으면 그 자체에서 나오는 발효속 자체를 예측하여 화재 진전 연소 확대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시 말하자면 1차 가연물 혹은 2차 가연물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미리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물질의 수성을 평가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 1차 가연물 혹은 2차 가연물에 이르는 이 가연물에 대한 설정이 잘못 넣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침대 매트리스와 자, 미국의 침대 매트리스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국 데이터를 경우에 따라서 넣고 연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 매트리스 같은 것들도 국내 데이터 아니면 내가 직접 실험해서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게 되면 실험 그 대상에서 종류만 해도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제일 중요하면서 주의사항 중에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환기가 억제된 구획이라든지 CO2 소화 설비 등의 작동에 따라 산소 농도가 작게 된 경우에는 소염의 메커니즘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자, 이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사 계산에 사용된 각도가 화원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라든지 또 불연속적인 분포로 되는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약간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FDS 메쉬 결정 방법. 자, 일반적으로 메쉬 수는 공간 셀은 작으면 작을수록 세분화시키는 방법도 좋고, 이게 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고,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D 스타 마크는 로우먼 대 CP의 T먼 대 루트 G의 Q의 5분의 2승. 자, 이것과 델타 X와의 B를 이용하여 이것이 4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를 만족하는 격자 관계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사항, 주의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우선 맨 처음 할 때는 너무 이런 것부터 하다 보면 너무 제한되니까 우선 일단은 좀 편하게 가장 로우 레벨에서, 가장 1차적인 레벨에서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주의사항 같은 것을 접목해서 그 다음 중급 단계, 그 다음 중고급 단계, 고급 단계 이르기까지, 또 국내 데이터들도 전부 다시 한번 취합하는 단계.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FDS도 기본적으로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화재 성상 예측 시뮬레이션으로 거듭나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너무 그런 거를 고려하면 얘기 힘들어지니까 이번에는 그대로 좀 쉽게 가장 1차적으로 한번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 여러분 차량을 사서 너무 차량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는 것보다, 자, 그래서 우선 자, 시동 걸고, 자, 운전해보고, 자,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내용 정도의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자체가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 자체를 통하여 한 번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해봤다 라고 하는 그런 감각에서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FDS 모델링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인명안전 기준이라는 것이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작성 기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호흡 한계선은 바닥으로부터 1.8m. 자, 인간의 눈높이로부터 약 1.1배. 열에 의한 영향 60도. 자, 온도죠. 열보다는 온도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열과 온도가 헷갈리니까요. 60도. 가시거리 5m, 10m. 독성 일산화탄소, 산소, CO2 5%, 15%, 1400 ppm. 자, 이것만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기준치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기본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으로 본다. 자, 여러분 요거를 놓고 우리가 이제 FDS를 이용하여 1.8m까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60도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인가, 이것을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6장은 인명안전 기준과 FDS 모델링 프로세스. 자, 지난번에 26강, 자, 1차 모델링, 공간 모델링 했던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FDS 모델링을 한번 쭉 했던 사례, 쭉 어디에 이 경로를 저장하고, 그리고 공간 모델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작은 방, 자, 그거를 가지고 FDS를 이용하여 인명안전 기준에 맞도록 한번 여러분이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측한 결과를 존 모델과, 이번에는 존 모델과 비교하는 것은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 시험 때까지 가능하면 온도 한 방에 있어서 FDS에서는 전체가 평가 가능하니까 전체를 내주고, 존 모델에서는 온도를 나타내서 두 가지를 온도와 존 모델에서의 온도와 FDS의 온도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결과표를 내주길 바랍니다. 자, FDS 모델링 연습 보게 되면 여러분 기억이 나죠? 지난 26강이니까 기본 명령어 입력을 해서 공간 격자, 장애물, 홀과 벤트 이용하고 테일 이용해서 여러분 방을, 작은 방이죠. 여러분 뭐 대부분 방이 작죠. 그 방을 한번 모델링 해보는데, 기본 명령어, 자, 엔드마크와 명령어, 슬래시, 자, 그리고 헤드치드, 출력 파일 이름, 타이틀, 제목 또는 부제목, 타임 투 엔드, 구동시간, 자, 이런 어떤 제목을 이용했었죠. 그래서 또 공간에서는 격자, 엔드마크의 메쉬 IJK에서 격자 개수, 지난번 10cm로 해서, 자, 지난번에도 좀 전에 주의사항이 있었지만, 자, 그런 격자에 대한 것들도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선 10cm를 했었죠. 그 다음에 공간 크기도 XB로 해서 X1에서 X2,
Y1 와서 Y2, Z1에서 Z, 공간 크기를 결정하는 거. X, Y, Z 공간이 등장하죠. X, Y, Z 공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비스트, obstruction, 장애물. 네, 장애물이라는 건 결국은 뭐 가연물 뜻이죠. 가연물이 X1에서 X2, Y1에서 Y2, Z1에서 Z2에서 다음과 같은 책상이 있다고 한다면 판과 4개의 다리를 서로 접목을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커다란 육각형의 직사각형, 직육면체의 것들을 홀을 통해서 파든, 자, 그건 여러분이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홀과 벤트를 이용해서 자, 문과 창호 같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홀에 대해서는 X1, Y1, Z1에서 어디에 얼마만큼 계급을 둘 것인가. 벤트도 마찬가지로 X1, 창호 같은 것들을 X1, Y1, Z1으로 해서 어떻게 둘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열려있다는 오픈으로 뒀었죠. 자, 그리고서 이제 테일, 마지막 꼬리가 딱 등장하면서 명령 입력이 일단 마무리가 되면, 잘 되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구동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 문이 있고, 저쪽에 창문이 있고, 침대가 소파와 또 옷장, 자, 이렇게 있는 아주 작은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쓰는 방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나온 것이 이제 모델링 프로세스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공간 모델링 26강을 토대로 해서 초기 조건 입력과 화원과 반응 물질 설정, 측정점 어디에 측정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테일로 하고 구동을 하고 결과 해석은 주로 엑셀로 나온 표들을 결과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명안전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나온 결과를 온도와 가시거리, 농도 같은 것으로 다시 엑셀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1.8m까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또 60도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 가시거리가 5m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 등등을 전부 우리는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 것들을 아주 우리는 손쉽게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좋은 모델을 통해서 그 계산하기 굉장히 힘들었지만 좋은 모델이 없는 점성 모델 같은 것들, 자, 나비스톡스 모델 같은 것들이 전부 CFD에 있지만, 자, 그런 것들까지 전부 컴퓨터가 풀어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거꾸로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설계도 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 경우 단순히 컴퓨터가 해줬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배방정식 각종 모델들을 이용하여 또 좋은 모델 했던 것들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컴퓨터 모델을 통한 수치 해석적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결과가 등장했다. 특히 각종 LES, 스모그린스키 모델이라든지 또 유한 최적법 같은 내용이라든지 양적 스킴, 익스플리트 스킴, 양해법, 음해법, 임플리트 스킴, 자, 이런 어떤 용어들을 여러분이 써가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또 좋은 모델로 해서 그 나온 결과를 비교도 한번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클 수가 있지만 또 그 다음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한국에 있는 데이터를 적용하고 또 나와 있는 오픈 포맷이니까 자, 공개된 거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이 샅샅이 나중에 추후에 또다시 공부해서 더 필요한 내용들 더 추가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엔지니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FDA 프로세스 스텝 1으로 해서 초기 조건. 자, 구동 시간을 지난번에는 우리는 뭐 화제가 없었으니까 바로 공간 모델을 하기 위해서 0으로 뒀지만 이번에는 이제 약 10분 정도, 60초, time to end 끝나는 시간이 600초다 이거죠. 10분 정도. 자, 그 다음에 공간의 온도도 temperature,
자, 기본이 현재 디폴트 값은 20도로 되어 있지만 방해 온도가 24도다. 그러면 자, MISC TMPA 템퍼레처가 24도를 이렇게 입력해 주게 되면 됩니다. 자, 앞에 엔드 마크 그리고 슬래시 이거는 동일하죠. 자, 여기서 또 화원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오브젝트 표면의 특정 위치에 점화를 가정해서 자, 서페이스 프로퍼티 이걸 이용하여 아이디는 주로 파이어 이건 알기 쉽게 표면 아이디를 지정하고 스프레드 레이트 화염 확산 속도 전부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1차 가연물의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바로 FDS의 한계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따라서 이것도 SFP 핸드북을 통하여 자, 이것도 여러분 국내 데이터는 아니다 보니까 이건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미국과 한국 것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제일 찾기 쉬운 SFP 핸드북을 찾아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에버리지 값을 일단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앞으로도 침대 나오면 이걸 넣겠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교육용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를 줌으로써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적으로는 국내에서 데이터 많이 실험했던 사례가 있을 거고 또 그런 데이터와 같은지도 한번 조성을 또 살펴봐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640일 준 것도 SFP 데이터지 실제 국내 데이터는 아니다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다른 면적당 발열 속도를 주었고 또 색상으로 파이어라는 이름으로 점화를 일단 주었습니다. 자, 반응 설정. 자, 아까도 얘기했죠. CHON으로 구성된다는 거. 자, 여기서도 FIY NFPA 핸드북의 바브라카스. 자, 유명한 사람이죠. 착화 예산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바브라카스. 자, 이 데이터 NFPA 핸드북을 사용하게 되면 수트 일드 수율 같은 경우가 0.10. 자, 10으로 데폴트 값을 일단 이용했고 N값, C값, H값, O값을 메릴랜드 대학 가연물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중 침대 매트리스. 자, 이렇게 국내 데이터가 아닌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몇 번 강조했죠. 실제적으로 1차 또 2차 가연물에 대한 이런 명확한 근거가 정밀도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미친다는 걸 꼭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일단은 교육용으로 이렇게 했다 얘기 꼭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측정점에 대해서 노드로 전부 해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것들을 평균 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가장 손쉽게 기준 높이 1.8m의 온도, CO, CO2 가시거리에 대해서 출구에 이 디바이스를 달아서 평가해보는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 인명안전 기준의 개요를 근거해서 비교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 디바이스 설정 개요. 개구부 중앙으로부터 높이 1.8m 위치에 측정 디바이스를 설치한다. 해당 위치가 연기 및 유독가스 등으로 뒤덮일 경우 사실상 피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상층부부터 하층부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 전부 내서 평균을 내는 경우도 있겠고요. 자,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가하는 방법도 연구자 또 실무자에 따라 각양각색이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꼭 참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위치의 측정점으로부터 성능위주 설계 인명안전기준상 부적합한 온도, 자, CO, O2, CO2 농도 및 가시거리 시각을 측정한다. 이번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자, 측정된 디바이스 설정은 어떤 공간의 현관문 중앙으로부터 1.8m 위치에 디바이스를 설치했다. DVC는 디바이스 약자입니다. 유저 매뉴얼에 전부 등장하죠.
자, 그래서 quantity, temperature, XYZ, 제시 1.8m죠. 농도, device, CO, 볼륨 프랙션, 그 다음에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 다음에 CO2, 카본 디옥사이드, 그 다음에 O2, 옥시젠, 가시거리, VIS, 이것은 비저빌리티, XYZ, 그래서 1.8m 위치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시거리, 농도,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 디텍터를 설치한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거꾸로 기타 명령으로서 슬라이스 파일 아웃풋으로 해서 주어진 면에서 특성의 이 시간 이력을 가시화한다면 다음의 명령을 추가할 수도 있다. 슬라이스 퀀티티, 볼륨 프랙션, 스페시피케이션. 자, 그러니까 종이란 얘기죠. 자, PBZ 1.8m,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산소, 템퍼레처, 온도, 비저빌리티, 가시거리, 자, 같은 것들을 1.8m 높이 위치해서 슬라이스로 전면을 슬라이스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1.8m 위치에서 어떤지 한 예시를 들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테일을 하고 슬래시에서 입력 종료를 하고 구동을 하게 되면 주르륵 정상 구동 얘가 나오고 마지막 끝나게 되면 successfully 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정상 구동이 완료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개인 저장 폴더를 제목과 DVC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다시 눌러보면, 저장된 걸 눌러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쭉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시간과 CO, CO2, O2, 가시거리 같은 것들이 전부 등장하고, 자, 그래서 이것을 초기 화면 등장하지만 데이터를 선택하고 셀 전체를 서식을 클릭해서 자, 초기 설정을 지수로 하고 숫자로 변경하고 변경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로 등장하죠. 그러면 시간, 온도, CO, CO2, O2, 비저빌리티 이런 관계로 전부 데이터가 엑셀로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또 단어도 등장하죠. 자, 그러면 이 FDS 결과를 가지고 인명안전 기준과 비교해서 온도, 가시거리, O2, CO, CO2 결과를 여러분들이 그려내는 것이 이번에 하나의 레포트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대한? 여러분 집에 대한, 여러분 거주하는 방에 대한.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그려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간단히 소개를 하면, 자,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서 우클릭을 해서 빠른 분석을 클릭하고, 또 차트 항목을 클릭해서 분산형으로 클릭하고, 다음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등장하겠죠? 템퍼레처. 자, 그래프 화면을 더블 클릭하고 축서식이 들어가서 축 옵션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서 소수점 자릿수 0으로 변경하고, 자, 이것도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적합하도록 한 거에 한 예입니다. 또 차트 요소 추가를 해서 축 제목 기본 가로 및 세로 출력을 클릭을 해주고, 자, 그렇게 해서 1.8m 60도 기준선 60도가 되는 점이 어딘지, 자,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 쭉 선을 그어보게 되면 60도 도달 시간 탐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60도가 되는 점이 그렇게 되면 약 40초 되는 시점에서 60도에 도달한다. 그러면 이 본 방은 40초가 될 때까지 사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인명안전 기준. 자, 이건 어디까지 설계치니까 60도가 되면 반드시 사람이 사망한다. 그런 뜻과는 다릅니다.
안전율을 봐서 대피할 수 있는 시간 1.8m까지 내려올 때까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시거리가 얼마일 때까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죠. 가시거리나 독성 방법도 전부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그 FDS 연습을 한번 준비해 보면, 자, 여기서 헤드치드는 room, ROM이라고 했습니다. ROM. 타이틀, 롬, 제목, 자, 구동 시간, 자, 공간 크기, 문, 창문, 침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공간 모델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동 시간과 주변 온도를 우리가 다시 또 추가하고, 또 화원과 반응물질 설정을 아까 했던 대로 설정을 해주고, 화원을 설정한 겁니다. 침대 위에 매트리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해서, 자, 폴리우레탄 침대 매트리스 속성을 CHON에 대해서 넣어주게 되는 거죠. 수율하고 같이. 또 측정점 디바이스 설정을 1.8m, 출구에 1.8m에 설치하게 되면, 자, 그럼 온도,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그 다음에 산소 농도, 가시거리 같은 것들을 전부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1.8m.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차례 얘기했죠? 엔지니어에 따라 여러 방법도 있고,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은 전 노드를 전부 해서 노드를 전부 평균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다 감지기만을 어떤 특정한 부분에다가 감지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중급 레벨, 또 고급 레벨 들어가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맨 처음 해보는 아주 일단 한번 해보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슬라이스 설정도 1.8m에다가 해주고, 자, 그러면 PBZ 1.8m, PBZ 1.8m, PBZ 1.8m, PBZ 1.8m. 자, 그러면 입력 변수는 왼쪽과 같고, 현재 FDS 구동하고 있다는 것이 주르륵 이제 흘러가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초기 화면이 등장하는데, 이때부터는 스모크 뷰로 이제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D 스모크로 해서, 자, 기본적으로 로드, 언로드 해서 3D 스모크 쪽으로 들어가 주게 되면, 연기 흐름 밀도와 발열 속도 개념으로 들어가 주면 다음과 같은 영상이 나타납니다. 자, 슬라이스도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해주게 되면 슬라이스를 통한 온도 평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슬라이스 항목을 전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반대 이런 형태로 수직 방향으로도 또 슬라이스 가능하죠. 자, 요 내용을 동영상 전체 했던 것은 요 마지막 결론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에 이 강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28강을 한번 정리해보면, FDS라는 것은 수치역학 모델이면서 LES 소묘고린스키 모델이다. 여러분 절대 이거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CFD 모델, 스모그린스키 모델. 물질의 특성, 열전도율, 비열, 밀도, 두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발열 속도, 열 방출률, 연료 조성이 또 연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유체학학 모델, 양적 예측자 수정법, 익스플릭트 스킴, 양해법, 또 연소 모델, 혼합 분율 모델, 복사 모델, 유한 최적법, 고체 모델, 크랭크 니콜슨법. 이런 키워드는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른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LES라는 것이 그러면 기존의 다른 것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계산 용량은 어떠한지, 정밀도는 어떠한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FDS 사용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해서는 제1차 가연물 혹은
2차 가연물까지 발열 속도와 열 방출률이 입력 변수로 미리 제공된다는 전제로 제공된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 제공을 반드시 해준다는 전제 조건으로 물질의 수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자, 요거는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어떤 잘못된 것을 입력하게 되면 완전히 이 데이터가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난연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난연 처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파 t의 제곱에서 요 알파가 상당히 차이 나는 거죠. 자, 그것을 미국 데이터를 막 이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것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알파가 울트라 패시트에 해당하는 것일수록 특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1차 가연물 혹은 2차 가연물 그 두 개 정도에 대한 입력 변수를 명확하게 할 것. 특히 1차 가연물은 그야말로 요 내용이 거의 90% 중요하다. 이걸로 모든 것이 판별을 되는 그런 어떤 형상을 띠게 될 것 같습니다. 또 FDS 매스 결정 방법도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4와 16 사이에 범위에 들어간 것이 적절하다. 이걸 권장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겁니다. 또 우리나라 인명안전 기준은 다음과 같이 호흡 한계선, 온도, 가시거리, 그다음에 독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FDS를 통하여 1.8m까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60대에 걸리는 시간 5m, 10m. 또 이건 용도에 따라 틀리는 거죠. 그다음에 1400ppm 15% 이상, 5% 이하. 자, 요 내용을 공간 모델링 이후에 초기 조건, 그다음에 화원 및 반응 물질 설정, 측정점 설정, 테일 해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여러분이 그려내는 것이 이번 중간 시험까지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잘 내주고, 그리고 좋은 모델을 통해서 온도를 잘 평가해 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는 거, 요게 이번에 해야 될 일이고, 그 이후에는 또 분출 화염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여러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4월 말까지 여러분 공간 모델링을 하고 화원을 설정하고 또 인명안전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좋은 모델과의 비교를 하고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해봄으로써 어떤 이유가 발생하여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설명할 정도가 되게 되면 교육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FDS 모델링 프로세스 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초기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고 이 초기 데이터를 지금은 미국 데이터를 이용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국내에서 또 조성을 보면서 국내 것도 상표에 따라 회사에 따라 조성이 다르겠죠.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고 그래서 조성이 가장 유사한 쪽으로 우리는 초기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인근한 또 중요한 가연물이 또 있다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연기 유동 확인, 그다음에 화염 확인, 슬라이스 확인, 자, 배속 확인 등등.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요 동영상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는 FDS 기본적인 모델링까지 전부 해봤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구획 화재 온도의 간이 예측 방법, 플래시 오버와 분출화염되는 과정,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자, 우리 화재성 예측 계산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하고, 그래서 요 이후에 한 번 정도 FDS를 더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존 모델과 FD와의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떠한 점에서 이러한 계산 결과가 다르다. 이걸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번 1학기의 수업 목표고 2학기 때는 연기 문제까지 연기 제어까지 해서 그 내용까지를 여러분이 FDS와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 28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